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요까지 한 겁니다. 방금 함수 극한 성질 이용해서 P랑 F2 찾는 것까지 했고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거는 고1 때 내용이죠. fx를 n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반드시 n-1차 이하다. 나머지가 당연한 거고요. x-a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은 그 r은 fa 함수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부른다. fa가 0이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 r은 0이 되므로 fx는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그 밖에 어떤 것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쓸 수 있고 인수 정리라고 부른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정계수의 결정은 함수값에 대한 성질이 아니라 극한값에 대한 성질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 풀어볼게요. FGH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일 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gx 아까 계속 미정계수 결정하면서 나왔던 그 개념이죠. 자, 요게 지금 1로 수렴하고 있고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모가 0이면은 이게 몇이 됐던 간에 수렴만 했으면 그냥 무조건 분자의 극한값도 어디로 가는 건 거야? 0인 건 겁니다. 이까지 괜찮나요? 그걸 했던 거고요. 근데 얘는 FGH 앞에 다항함수란 말이 있나요? 없죠? 근데 그럼 얘가 극한값이 0으로 갔다고 해서 반드시 G형이 0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건 거예요. 그 내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겁니다. 이건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항함수만 됐어도 x가 0으로 갈 때 이 다항함수가 0이 되려면은 상수항이 0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G형이 0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문제를 꼼꼼히 읽으시고 그런 말도 없는데 나는 극한값이 0인 거는 충분히 유추 가능하지만 얘까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자, 니은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gx가 1이고 hx는 2로 갈 때 요거의 값은 2이다. 이거랑 이거가 만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gx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h도 수렴하고 g도 0이라고 수렴합니다. 그 두 개를 더한 함수면은 당연히 극한 성질에 의해서 극한값이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2 더하기 0이기 때문에 2가 맞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D은 F분의 G가 1이고 계속 1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G분의 H도 1이면은 자, 일단 얘랑 묶여져서 일단 첫 번째 결론 GX가 0으로 간다는 거 우리가 얻어낸 거거든요. 자, 근데 얘도 지금 1이라는 거는 얘 입장에서도 지금 분모가 또 0으로 가고 있는 건 거 아니야. 그럼 요까지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분자 HX도 어디로 갈 것이다? 0으로 간다는 건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다항함수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데 극한값은 0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디귿은 이렇게 써져 있었으면 맞았겠지만 H형이 0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뒤에 이미 충분히 적혀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극한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정형의 계산하면서 한번 배웠던 내용인데 그거를 방금 배운 원리로 적용해 볼게요. 극한값을 구하고 싶으면 극한 성질을 이용해야 되고 그러려면 수렴하는 함수끼리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지금 0으로 가는 건 거죠. 그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있고요. 얘는 1 빼기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1로 가고 있는 건 겁니다.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들끼리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리미트는 찢어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뭐로 가는 거야? 0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얘를 통분을 하셔서 얘 통분하면은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x-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면서 차수 비교를 하게 되는 건 거죠. 분모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또 0으로 간다라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의 극한값 계산해라. 수렴하죠 1로. 수렴합니다. 몇으로? 얘 수렴하죠 2로. 얘 수렴합니다 0으로. 1 플러스 0분의 2 마이너스 0 해주면 되는 건 거예요. 자,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는 최고차 비로 그냥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몇인 거예요? 4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 원리는 뭐냐면 최고차로 나누면 됩니다. 1 마이너스 x분의 1분의
4 플러스 x분의 1이 되면서 수렴 했을 때 4가 된다. 이렇게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무한대로 갈 때 차수 똑같습니다. 계산은 바로 할게요. 몇으로 가겠어? 최고차항 그치? 최고차항 개수비 1분의 1이니까 몇인 거야? 1로 갈 거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서술형으로 풀고 싶으면 x제곱으로 나눠가지고 극한 성질을 썼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의하여 1로 간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이거분의 4. 자,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절대 수렴하지 않죠. 밑에 게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엉망진창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부터 유리화를 하면 예뻐지는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4는 잠시 여기 놔두시고 요거 유리화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없어져서 간단하게 하면은 분모에 뭐가 있을까요? 2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얘 남은 거 계산해주면은 리미트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x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무한대 2 무한대기 때문에 원리로 써보자면은 모두 수렴하고 싶으면 x로 나누면 됩니다. x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1분의 루트 안에서는 x제곱이 나눠지니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이 될 거라는 건 거죠. 그러면은 수렴 1로 수렴 1 더하기 0으로 수렴 1로 수렴 계산만 해주시면은 2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해법이 뭐냐면 수렴하는 함수로만 갖다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만 주르륵 잘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시간 날 때 꼭 풀어주시길 바래요. 이거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거 진짜 한 10번 나왔을 겁니다. 앞에. 이것도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는 건 거죠. 차수가 누가 크면은 발산하고 누가 크면 0으로 되고 최고차항 개수의 비.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3차분의 3차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답은 바로 말할 수 있죠. 답은 몇인 거예요? 답은 몇인 거야? 2죠. 채린이 지금 이해하고 있나? 이거 바로 반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무한대로 갈 때 3차분의 3차면은 최고차항 개수 b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해갔죠?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은 요거를 2로 쓰는 것도 너무 잘하는 행위지만 x 세제곱을 나눠서 그 값을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풀어낸다라는 개념 자체에도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절대 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제발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도대체 몇 분 나오지? 나 진짜 질려 죽겠다 이제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정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건 이제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자, x분의 1 있고 마이너스 x분의 1 있고요. hx라는 저런 이상하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일단 요거를 f라고 할 거고요. 이거를 g라고 하고 이걸 h라 한대요. 함수 값의 대소를 보시면은 f가 무조건 제일 작습니다. 보이나요? 무조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낑긴 놈이 h인 거고요. 제일 큰 게 g가 되는 건 겁니다. 자, 요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전부 다 극한값으로 계산하고 싶다. 무한대로 갈 때를 해볼게요. fx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를 비교를 하고 싶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함수값 자체가 얘가 원래 크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이렇게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여기 등호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같아질 수 있어요. 지금 얘만 해도 함수 값만 비교하면 이게 무조건 크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지만 가는 방향은 전부 다 0으로 가고 있거든요. 극한 취해주면은 0, 0, 0이 될 수 있다는 건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뭐냐면 F랑 G랑 H가 이 극한에 대해서 수렴할 때만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알겠죠? 발산하고 있을 때 극한값이 뭘 비교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각형을 풀 때도 이게 수렴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적혀져 있는지 그리고 이게 등호가 있는지 다 확인하시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부등식의 수렴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부등식의 함수 값에 대한 부등식의 리미트를 취하면은 등호가 생긴다. 등호가 원래 있었다면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없었으면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샌드위치 정리였습니다. fx 요 h의 극한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정의를 썼었죠. 그러니까 fx가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x가 a로 갈 때 f와 g가 수렴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f랑 g랑 수렴했을 때 fx가 gx보다 만약 작으면 리미트 f랑 리미트 g랑 비교하면은 얘가 작거나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등호가 붙는다는 거. 만약에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고요. 없어도 이렇게 되는 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샌드위치죠. FHG가 적혀 있는데 만약에 F랑 G가 X는 A로 갈 때 그 값이 같다면 중간에 낀긴 니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왜냐? 대소관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극한값을 취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HX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네가 알파고 네가 알파면은 H는 알파보다 크거나 하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데 그 경우의 수가 알파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낑긴 놈도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였죠. 그래서 이 예제를 풀어보시면 자, X가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말은 왜 했냐면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2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부등호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렇단 얘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요 함수 자체가 뭐 상관없네. 지금 얘는 세팅이 너무 이쁜데? 뭐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뭐 부등식을 바꿀 게 없네요. 자, 그럼 바로 풀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2x제곱 마이너스 4 이러면은 이 등호가 붙여져야 된다. 0으로 갈 때 fx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4분의 2x제곱 플러스 4. 자, 얘를 풀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0 넣어보시면은 얘 0으로 수렴하고요. 얘 마이너스 4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4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냥 계산만 하면 되죠. 0 빼기 4분의 0 빼기 4면은 1인 거 아니야, 1. 그다음 얘도 0 집어넣어주면은 0으로 수렴, 4로 수렴, 0으로 수렴, 4로 수렴,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1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낑겨있는 너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이제 그런 샌드위치 정리에 대한 거를 이제 그래프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 예제인데 요거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나는 이제 샌비를 풀겠습니다. 샌비 대표 문제를 풀게요. 이 정도면 개념은 끝났고 이건 이제 예제풀이야 반복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샌비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자,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는 뭐냐면 갑자기 이런 조건을 붙는다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좌극, 우극 갖고 말고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다항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하는 거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로 갈 때 얘가 뭐 1로 가는데 갑자기 뭐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0으로 이어지는데 그럴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같은 값 함수값을 하지. 확인 하나마나 존재합니다. 얘는.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절대값 같은 경우는 막 갑자기 얘는 끊어지지도 않죠. 얘는 그냥 3에서 꺾이는 거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3,0을 찍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뭐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3으로 갈 때 극한값이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이건 조금 한번 봐야 되겠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5보다 큰 쪽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5 바로 그 인수분했습니다. 위에는 절대값 x 플러스 5거든요. 자, 마이너스 5보다 조금 크면은 이 절대값 안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입니다. 양수입니다. 양수 맞아요. 마이너스 5보다 조금 큰 거니까 0보다는 살짝 크겠다, 그죠? 그럼 x 플러스 5로 나올 거고 날라가겠다, 그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주면은 수렴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거 아니에요? 이해 안 갔어요? 마이너스 5보다 조금 크다는 거는 요런 애야, 요런 애. 괜찮아요? 아니지. 마이너스 5보다 큰 거에다가 5를 더하는 거잖아. 이해 갔어? 응, 알았어. 오케이. 진짜 이해한 거지? 나 리미트 x가 5보다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할게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 x 플러스 5였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5였으면 0이 있을 것인데 그 마이너스 5보다 더 작다는 거는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고 마이너스 5.01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음수일까 양수일까? 음수가 되겠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가 달면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럼 x 플러스 5 날라갈 거고요. 수렴 하는데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0분의 1이 되겠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를 안 하는 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자, 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만 되는 거지. 여기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인 거 아니야. 그럼 이 말 자체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걸 내포한다고 했고, 그럼 당연히 약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봐야 되는 극한은 사실 이 1차 함수의 극한이 되는 거고, 이거는 보나마나가 무조건 있는 건 거예요. 끊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된다. 자, 다른 거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6번. 자, f가 구간별로 함수가 다릅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랑 f2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식을 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식을 가지고 일단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애가 어떤 함수를 따라가지만 확인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을 때래요.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을 때 얘 따라가고 있을 거 아니야. 이까지 괜찮나요?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거 써주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다음 2보다 클 때라는 거는 이게 2보다 클 때의 함수니까 얘 따라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함수 극한값이. 2보다 클 때는 이거 따라가고 있고요. 다음에 f2 정확하게 2일 때 몇인지 봐달라. 몇이에요? 그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럼 다항함수에 대한 극한은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1. 이 우극한 정확한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여기 2 집어넣으면 몇인 거예요? 플러스 이렇게 될 거라는 건 거죠. 라고 해도 되고, 저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형태도 아마 종종 나올 겁니다. 그리는 방법은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구간을 일단 잘라요. 2일 때 좀 생각을 하시고 거리감 있게 좀 그려주세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얘는 일단은 0,0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다음 위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멈추겠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인 건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구나. 미안. 여기 지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2랑 지나면서. 체린이 모르겠어? 이게 묶으면 0이랑 2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은 여기 쓸 거라는 거죠. 올라가고 있다고. 마이너스 3에서 끊겼고.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는 다 몇이래? 마이너스 1의 레조가 쭉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등호가 붙어 있고 여기가 등호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자, 2 집어넣었을 때부터 저 1차 함수인데 2 집어넣으면 몇이야? 여기 x 플러스 3에 5죠. 5. 얘는 빵꾸 뚫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려놓고 뭐 판단하면 쉽긴 한데 그리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이쪽 갈 때 마이너스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으로 갈 때 5일 거고요. F2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겁니다. 충분히 그려도 보시고 생각도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만 해주시고요. 자, 가우스가 종종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배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단에서 설명하면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일단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 이거는 더더욱 좌극한 우극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함수입니다. 정수보다 작을 때랑 정수보다 클 때가 값이 무조건 달라요. 정수에서 갈리는 함수기 때문에. 자, 그럼 2보다 클 때래요. 그럼 2보다 클 때라는 거는 얘는 그냥 정수값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가우스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잠깐만.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값이 계산이 돼요. 몇이 나올까? 2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2에서 2보다 크지 않을 때 뭐 3도 쓰고 1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1일 때는 1이에요. 1. 그래서 2보다 작을 때는 계속 1이다가 그다음 왜냐면은 이 값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정수가 다 내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2가 되는 순간 2가 되는 거고요. 계속 2였다가 3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수마다 계속 갈라진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이 무조건 다를 거고요. 그럼 얘가 2보다 클 때는 2지만 2보다 조금 작을 때는 몇이 나온다는 거야? 1이 나온다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2보다 클 때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 제곱 플러스 3x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가우스들은 다 정수로 계산이 돼서 튀어나와요. 그럼 그냥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 2라고 수렴하죠. 그 다음 얘도 4로 수렴합니다. 얘도 수렴하잖아요. 3x니까. 계산하면 되는 거. 2분의 4 더하기 6이 돼서 5가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보다 작을 때 자, 이번에는 가우스 x 플러스 1이라고 했네. 제곱 마이너스 2x 요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 한번 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렴하고 수렴한 거면은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했죠? 자, 2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1이 어디로 갑니까? 자, 2보다 작다는 거를 이 숫자가 몇에 가까워지는지 보시면 돼요. 2보다 작은 거랑 1을 더해주면요. 3보다 어떤 게 나오는 거게? 작은 게 나오는 건 거예요. 이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3보다 작은 값을 이 가우스 기호에 집어넣으면 몇이 나올까요? 2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자, 여기가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고요. 여기 4가 있는 거예요. 가우스 기호는 어떤 거냐면 2일 때는 2였고요. 3일 때 3이 되고요. 4일 때 4로 뿔쩍 뛰는 건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2보다 작은 걸 x에 집어넣으면 계속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런 얘기 아니야 결국. 그럼 2보다 작은 거랑 1을 계산하면 결국 3보다 작은 거에 밑돌 거라는 건 거죠. 그럼 3보다 작은 거에 밑돌면은 결국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이 극한 값이. 그럼 너는 2로 가겠구나. 그럼 2의 제곱은 4고요. 2는 이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다항함수니까. 빼기 4가 돼서 0이 되는 건 겁니다. 3x였구나. 그럼 여기가 이제 3이 6이 됐겠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겠지? 체린이 알겠나? 오케이.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시고요. 요거 풀면서 0 플러스 이걸 푸는 방법은 집어넣어. 0 더하기 2에다가 가우스 씌워진 거 아니야. 0보다 진짜 조금 큰 거, 뭐 0.1로 생각합시다. 그럼 2보다 진짜 조금 크게 나오는 거예요. 2보다 진짜 조금 크면 2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2보다 진짜 조금 작은 거면 얘보다 작은 1이 나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것만 따져들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어려운 거는 뭐 요 정도거든요. 이거는 갑자기 2차식이기 때문에 요런 거. 이건 한번 혼자 생각해 보시고 모르면 그대로 들고 와주셔서 설명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14번.
자, gx는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갈 때 gfx 더하기 x가 1보다 큰 쪽으로 갈 때 gfx의 값은 몇입니까? 자, 이거도 이제 하면 되죠. 겉함수가 g입니다. 그러면은 f가 어디로 가는지만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속함수가 먼저 대응된댔죠. 0 플러스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는지 볼게요. 자, 이게 fx야. 0보다 오른쪽으로 갈 때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고요. 0보다 작은 쪽이야, 큰 쪽이야? 0보다 작은 쪽으로 수렴해요? 큰 쪽으로 수렴해요? 이게 어떻게 크니? 함수값을 봐야 돼. 이게 지금 0보다 크나?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를.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거 아니야. 이해갔어? 0보다 작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 리미트. 근데 얘는 사실 크든 작든 조금 의미가 없는 게 gx가 뭐 갈라지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냥 다항함수기 때문에 0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죠? 0 집어넣으면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요. 다음 x가 1보다 큰 쪽으로 할 때. 근데 무조건 이거는 g가 뒤틀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1보다 큰 쪽으로 할 때 fx가 어디로 가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자, 1보다 큰 쪽 fx 지금 어디로 가지? 1보다 어떤 쪽? 큰 쪽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1보다 큰 쪽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보다 큰 쪽으로 갈 때 g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다항함수라서 그냥 1 집어넣은 값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1 더하기 4가 됐을 겁니다. 자, 다음 19번.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g가 5로 갈 때 이거의 값이 몇입니까? 자, 요거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발산했죠. 발산한 걸로 내가 뭐 두 개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극한성질 자체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이상하게 생긴 요 함수는 또 수렴했대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 자, 무한대분의 이런 상수는 0으로 갑니다. 분모가 커지면서 위에가 상수면은, 심지어 이거 속도 차이일 때도 0이 되는데, 이게 더 빨리 갈 때는,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커지는 거면 무조건.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이 서술형에서 자주 나옵니다. 요거를 그냥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는 거예요. fx 빼기 gx, 저 수렴한 함수입니다. 수렴한 함수. 이거를 그냥 hx 이렇게 쓸게요. 요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내가 뭘 한 거냐면 일단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얘는 5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fx는 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내가 첫 번째 어떤 극한을 유도할 수 있냐면 자, fx분의 hx 요렇게 가버리면은 무한대분의 5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 이게 0으로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까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LHX한테 fx를 나눠준 아의 극한은 0으로 갈 거라는 건 거예요. 이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얘를 내가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형태만 만들 수 있어도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수렴하는 것들만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근데 지금 내가 H랑 F에 대해서는 알지만 G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G 대신에 H랑 F로 표현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GX는 F에다가 뭘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H를 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위의 식을 다 바꾸는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문제식이에요. A로 갈 때 마이너스 2fx에다가 G가 더해진다는 거는 fx 빼기 hx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 3fx에다가 마이너스 2gx인데 마이너스 2fx 플러스 2hx가 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요거 두 개 계산할 수 있겠네. 그냥 쭉 옆으로 계산할게요. x가 a로 갈 때 두 개 계산하면 뭔 거야? 그치, 마이너스 hx 분의 두 개 계산하면은 플러스 2h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실 f는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는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는 fx로 나눠 썼다. 그죠? 자, 수렴이 안 되는 애를 나눠 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여기는 fx분의 h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될 겁니다. 여기는 2 곱하기 l이 fx분의 hx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한대분의 숫자라서 수렴이 또 된단 말이에요. 0으로. 그럼 수렴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0분의 1 플러스 0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나요? 요거는 진짜 자주 나옵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하나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 하나가 수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렴하는 함수가 진짜 못생겼을 겁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표현을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hx가 결국 5로 간다는 말이 되는 건 거고, 나 원래 일단 f랑 얘네들 연결시키면은 상수로 가는 거에다가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를 나눠주면은 0으로 간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식을 다 바꾸는 거예요. g는 내가 알 도리가 없는 함수니까 그거를 내가 아는 h와 f로 다 바꿔버리고요. 바꿔서 무한대인 함수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손에 익으면 빨리 되거든요. 한 번만 꼭 착실히 풀어보시고.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g의 값이 존재하면 이것 값도 존재한다.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꼴랑 이거 곱이 존재했다고 해서 f랑 g가 둘 다 존재하리라는 보장을 절대로 합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x가 예를 들어 그래프 자체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이게 x는 a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여기 1이었다 칠게요. 자, 이게 fx예요. 그 다음에 그럼 a에서 지금 극한값 존재한 거야 안 한 거야? 극한 존재했어 안 했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 달라? 다르니까 존재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칩시다. 자, 이게 g예요. f랑 g를 곱하면 1 곱하기 0이고 1 곱하기 0이기 때문에 곱한 아이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각각의 값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일단은 발레가 수두룩 빽빽하게 많고요. 대신에 이게 왜 안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발레도 스스로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된다는 걸 확신을 갖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문제는. 답을 맞추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명제를 내가 풀 수 있는지 그 자신감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자, fx 플러스 gx라는 어떤 함수의 극한값과 뺀 거의 극한값이 각각 뭐한데? 자, 수렴한다는 거는 그럼 f도 존재합니까? 자, 존재하는 함수를 나한테 두 개나 줬죠. 수렴하는 애를. 그 두 개를 빼거나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도 다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얘네 두 개는 어떻게 계산하면 f가 나올까? 이거 두 개 잘 봐요. 더하면 되는 거예요. f 플러스 g가 존재했고 f 마이너스 g가 존재했다는 거는 두 개를 더한 2f라는 것도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상수배는 충분히 나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극한 성질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디귿. x가 a로 갈 때 f 플러스 g의 값이 존재하면은 f와 g 중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의 반대 상황이 뭐냐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존재했다고 해서 f랑 g랑 둘 중에 하나는 꼭 존재를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얘인 거예요. 지금 1에서 f랑 g를 더했죠. 1에서 0 더하면 f 플러스 g는 뭐가 되는 거야? 1에서 0 더해주면은 0 되는 거 아니야, 0. 1 되는 거 아니야, 1. 1이죠, 1. 그죠? 1 더하기 0이니까요. a보다 작을 때 두 개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a 1때는 둘 다 0 찍어놨으니까 0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 a보다 클 때는 얘는 1이고 1이라고 할게요. 1이랑 0 대지가 또 몇인 거야? 1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 아니야? 그럼 지금 더한 함수는 이렇게 생겨져서 x는 a에서 지금 극한값이 존재했어 안 했어? 존재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예요. 극한값은 좌극이랑 우극이랑 같기만 하면은 무조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존재를 했는데 이 각각은 지금 존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적어도 하나는 존재 안 됐는데 적어도 하나도 존재를 안 했습니다. 예, 틀린 건 거예요. 이해가 나요? 이런 식으로 발레를 스스로 좀 생각을 해주세요. 니은만 맞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 값을 구해주세요.
자, 마이너스 1 이거는 무한대로 갈 때면은 차수 비교하시는 거고요. 특정 값수로 갈 때 뭐분의 뭐라고 적혀 있으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1을 분모에 먼저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집어넣어 보시면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몇이 되는 거야? 0이다, 그죠? 그럼 반드시 값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위에도 0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0분의 0꼴이 된다는 거고 그 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분모 분자에서 0인수를 제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2, 1 뿔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냐면 이 인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건 거예요. 요걸 없애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것도 지금 쟤는 조리제법을 쓸게요. 없나? 저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맞네요. 2, 1, 마이너스 2, 0이 된다, 그죠? 위에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 플러스 2랑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0인수 얘랑 얘 제거한 다음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각각이 모두 0이 아니라 예쁘게 수렴이 됩니다. 분모만 0 안 되면 되거든요. 이거 분의 4 플러스 2 플러스 1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은 답 될 거라는 거죠. 다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32번. 자 x가 3으로 갈 때 이번에는 무리식을 포함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무한대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집어넣고 하시는 거예요. 3 집어넣어주면은 루트 4-인데 0으로 간다 그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0분의 0꼴이구나. 그럼 0인수를 제거해야겠다.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밑에 거에서 0인수를 끄집어내는 방법은 일단 위에 거는 먼저 해놓을게요. x-1, x-3 요게 없어져야 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유리화 해주면은 x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돼서 밑에 x 마이너스 3이 생깁니다. 동시에 내가 유리화를 하기 위해 곱해준 애를 분자에다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식이. 그럼 x-3이라는 영인수 제거하시고 이제 집어넣으면은 다 수렴하니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여기 3 넣으면은 루트 뭐 4 더하기 2 얘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x가 어디로 가는지 무조건 먼저 확인하세요. 얘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댔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치환해요. 자, 다른 어떤 다른 문자로 치환만 해주면 됩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럼 식을 바꿔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t 집어넣는 겁니다.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1 마이너스 2t 분의 위에는 루트 9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여기 무한대를 넣을 건데 여기서는 뭐가 부정형이 되는 거냐면 밑에가 위에도 지금 무한대 가서 짜증나 죽겠지만 이걸 t만 나눈다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게 밑에가 0이 될 거예요. 여기 t 나눠줬다 생각해 보세요. 얘 다 날라가죠? 괜찮나요? 얘 다 날라갈 거고 얘는 1이 될 거다, 그죠? 안 되네. 쏘리. 자, t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지금 다 무한대로 가니까 t 나누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t분의 5 플러스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얘는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겠다, 그죠? 자, 위에는 9 플러스 t제곱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수렴. 밑에가 0만 아니면 되는데 0이 아니다, 그죠? 그럼 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얘는 1로 갈 거고요. 0 마이너스 2일 거고요. 얘는 0으로 가니까 그냥 3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 겁니다. 아니요. 근데 아니면 일단 이번에 한번 내고 풀이를 봐서 쌤이 안 될 것 같으면 뺄까? 아니 B 플러스 빼고? 플러스 근데 저기 보경이 걔네는 센을 숙제 주셔야 돼요. 보경이는. 근데 보통 보경이는 C 단계 빼고 다 내면 네, 맞아요. 보경이밖에 없잖아. 네, 맞아요. 그럼 얘도 그거 이걸 내줄 거 어쩔까?
일단 한번 내줘 볼게요. 네. 첫 시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했다. 뒤로 넘어갈게. 자, 41번. 자,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기 때문에 치환부터 합시다. x를 마이너스 t로 바꿀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 플러스 6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건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럼 여기 지금 2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t제곱을, t를 나눈다고 해도 뭐 아무것도 계산이 안 돼요. 무조건 유리화를 하시고요. 자, 유리화를 해보면 위에 게 2풀 6t 풀 t제곱 마 t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까지 이해 가나요? 유리화한 거예요. 알고 있지? 날라갈 거고요. 그럼 분자는 얘만 남았을 거고 분모는 생기겠죠. 6t 플러스 t제곱에다가 플러스 t를 한 개. 요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 겁니다. 그럼 사실 이제부터는 차수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위에가 몇 차인 거야? 밑에 몇 차게요? 1차입니다. 이게 최고차가 그냥 1차라고 인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1 더하기 1분의 6이 될 거예요, 답은. 네, 그 과정을 한번 또 써보면은 최고차가 지금 1차기 때문에 여기가 t제곱분의 2, t분의 6 플러스 1 더하기 1분의 t분의 2 플러스 6이 돼서 2 더하기 2분의 6이 돼서 이제 뭐 3이 될 거라고 되는 건 거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이거의 값은 몇입니까? 자, 일단 이게 수렴 자체를 안 하죠. 지금 1 집어넣으면 0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이 자체가.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0분의 여기 지금 1 집어넣어주면은 0꼴인 거예요. 0분의 0꼴입니다. 잘 보시면은.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고요. 이 자체가 0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0분의 0꼴이에요. 그럼 영인수를 제거해야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여긴 영인수가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얘를 통분하셔서 x-1이라는 인수를 내가 유도해 내셔야 돼요. 자, x가 1로 갈 때 x-1분의 1. 자, 안에 거 통분만 하겠습니다. 통분만 내주면 다 나오거든요. 자, 4 곱하기 x-1의 완전 제곱분의 4-x 이거 플러스네요.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위에가 4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다 오죠. 합차.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1 4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자, 위에 거 합차 계산해주면요. 2랑 x 1 더한 게 있을 거고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2에다가 x랑 1을 뺀 게 있을 겁니다. 이게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이게 영인수인 거예요. 그럼 없애면서 앞에 마이너스 하나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1 집어넣는다고 해서 0이 될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1 집어넣어주면은 4, 16분의 1 집어넣으면 4가 되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건 거예요. 극한은 계산법이 너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손에 있고 이제 조금 감만 찾으시면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이게 마이너스인데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은 몇입니까? 자, 요거 우리 아까 미정계수에 결정하면서 계속 봤던 개거든요. 자, x 마이너스 3. 여기 지금 근데 수렴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분자의 함수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필 또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3 갖다 집어넣은 애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0분의 0꼴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0분의 0꼴은 영인수 찾아내가지고 없앤 다음에 계산하는 거랬잖아요. 그럼 b 대신에 여기 있는 이 b 대신에 3a 마이너스 9를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3, x 플러스 3분의 그럼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위에서 얘는 어차피 대놓고 영인수가 적혀져 있는 거니까 위에서 x 플러스 3을 유도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x 플러스 3분의 a가 있는 것끼리 묶을 거고요. 없는 것끼리 묶어보세요. x제곱 빼기 9니까 x 플러스 3 나왔죠?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중간에 a끼리 묶어주면은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 플러스 3,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얘만 다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남는 거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 플러스 a인데 요거 극한값 계산하려면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요게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a가 몇이 되는 건 거야? 4가 되는 거고요. 자, b는 여기 계산법이 적혀 있거든요. 12 빼기 9기 때문에 몇인 거예요?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4.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거다. 자, 또 마이너스 무한대 너무 짜증나니까 x를 마이너스 t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t가 무한대로 갈 때고요. 그럼 여기가 at제곱 마이너스 2bt 마이너스 2t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거는 a를 바로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정석적으로 일단 풀겠습니다. 잘 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건 거예요. 그리고 무리식이기 때문에 얘를 풀고 싶으면 유리화를 하셔야 됩니다. 수렴되는 꼴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해주면은 위에가 at제곱 마이너스 2bt 마이너스 4t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분자에는 여기 더하기가 된 게 나눠져 있겠죠? 분모에 마이너스 2bt 이거 a입니다. a. 그 다음에 플러스 2t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식을 잘 보시면 이제 밑에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1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위에 거는 잘하면 2차식도 될 수 있는 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2차식이었으면 이게 1로 갈 수 있어 없어? 무한대로 갔을 때 정상입니다. 무한대로 갈 텐데 1차식분의 2차식이면 무한대로 가지 수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2차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는 2차항이 날라가야 된다는 건 겁니다. 괜찮나요? 자, 2차항을 지금 보니까 얘랑 계산돼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a-4t제곱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건 겁니다. 그 말은 a가 몇이라는 거야? 4가 된다는 건 거예요. 아, a가 4구나라는 거를 이 수렴 조건에서 유도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건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1차분의 1차인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 b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t를 나눠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계산만 할게요. 최고차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게 4였죠? 그럼 얘 루트 4가 최고차항 계수예요. 몇인 거야? 2입니다. 2 더하기 여기 최고차항 계수 2분의 여기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2b. 그러면은 약분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b가 되거든요. 그게 마이너스 1이래. 그럼 b는 몇인 거야? 2고 a는 4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내가 추론해 나가는 거. 근데 딱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부정형이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는 걸 눈치채시고 유리화를 해야 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경우 이게 수렴을 했다는 거는 무조건 여기 최고차와 여기 최고차가 누가 똑똑한 거지? 여기 최고차가 같아야 합니다. 같아야 사라지니까요. 너무 톡톡 치지 마. 알지? 30분이네. 어떡해. 어떡해. 좀 빨리 가봐.